아펙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아펙이 남아있고, 대통령도 그렇고, 온 국가가 경주 아펙에 신경을 쓰고 있는 과정에 또 이제 언론과 국진당이 또 망해라 망해라 그러고 재를 뿌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요건 좀 사족이긴 하지만 현재 아펙의 준비 상황, 문제점 그리고 저들이 씹어대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이 시간에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해드리는 게 아마 우리 방송이 유일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언론에 도배를 치고 있고 주진우가 지랄 난리를 하고 있는 게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펙 만찬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호텔 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호텔 옆에 따로 지은 영빈관 숙소가 있어요. 그 영빈관 숙소를 평상시에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예식용으로 임대해갖고 쓸 수 있는 아주 고급 숙소가 있죠. 거기는. 근데 그 숙소에서 이제 결혼식하고 피로연을 예약했던 부부들이 있는데 이게 급하게 취소가 돼가지고 내년 3월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원래 만찬장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만찬장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준비를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 지가 언젠데 작년 12월에 그 내란 나고도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찬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철우 지사가 이 경주에 있는 중앙박물관에다가 그 만찬장을 마당에다가 만듭니다. 만찬장을 80억 들어갖고 3월 달부터 급하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든 것도 희한하게 만든 게 화장실도 없고 주방이 없어. 아니 만찬하는데 화장실하고 주방 없으면 이게 무슨 만찬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준비는 해야 되는데 내란 일어나고 뭐하고 정신 없었다고는 하지만 7개월 앞서 놓고 부랴부랴 급하게 만찬장을 짓는다고 80억을 들여서 박물관 마당에다 만찬장을 짓는 거예요. 근데 완공을 시켜놓고 보니 일단 가스도 안 들어오고 주방이 가스가 없어. 안 들어오니 주방 시설이 전혀 없는 거고 심지어 안에 한 600명 들어갈 수 있게끔 리셉션장까지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안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말이 돼? 그래서 급하게 만찬장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라호텔로 변경했는데 그 신라호텔에서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들 결혼식 못한다 이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못하게 된 분들은 3월 달에 결혼식을 미루는 조건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결혼식 비용을 신라호텔이 전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날짜를 바꿨어요. 취소하시는 분은 취소하셨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날짜 연경 조건으로 그걸 갔습니다. 이제 그걸 놓고 정부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또는 국가가 개인 결혼식을 밀어낼 만큼 독재하는 국가 아니냐, 고소고발해야 된다, 뭐 어쩌고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만찬장이 필요하다고 뒤늦게 만들었는데 설계를 개판으로 해갖고 만찬장으로 못 쓰게 된 거죠. 1월 달에 만들기로 한 거잖아. 1월 달에. 자, 1월 22일 최상목 주재준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에이펙 만찬장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결정을 하고 80억 1층짜리 한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 9차 회의에서 결국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목 한덕수가 싸놓은 똥을 가지고 조선 기레기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기레기들이 지랄 발광을 하면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탓이다. 이거를 그러면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이 만들어 놓은 만찬장을 써? 니들이 만든 거 이거 그대로 써?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거 쓰면 또 뭐라고 할 거야? 야 주방 화장실도 없는 것을 니네들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아 이 진짜. 80억을 들여서 쓰는 것 자체가 머저리였던 게 정부가 급하게 이 정상회의 만찬장은 경주에 있는 라한 호텔이라고 이 만찬장을 갖고 있는 호텔로 호텔 대연회장으로 이걸 빌려갖고 옮기기로 했어요. 이 라한 호텔 연회장이 얼마 규모냐면 한 450평 정도 규모로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대연회장이 있었다는 거야, 경주에. 근데 그걸 쓸 생각을 안 하고 8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짓다가 설계를 해놓고 보니 미친 거 가스 수도가 없는 거예요. 왜? 화장실을 묻으려고 하면 정화조를 파야 되고
주방을 하려고 하면 가스를 인입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올 길이 없으니까 멍텅구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건물은 버리는 게 아니라 기업 리셉션이나 회의실 용도로 전환해서 쓴다고. 화장실 없는데 어떻겠어. 일단 뭘 회의하다가 급하면 이 옆 건물에 있는 아. 박물관 화장실을 가셔야겠죠. 나 그래서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 이게 80억 다 나갔을까? 과연? 그리고 80억을 어. 누가 저 돈을 봐서 누가 지었겠냐고. 그러니까 화장실 만들 돈을 누가 슈킹하지 않았을까? 나 왠지 모르게 이거를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지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 아, 왠지 그 업체가 설계하고 그 업체가 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근데 문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경주에서 만찬장도 있고 숙소도 이제 한 4,500실 이상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별도 만찬을 또 하기 위해서 거길 빌렸냐는 거지. 지금 웬만한 그 모든 아펙 정상들의 숙소는 경주 주변에 한 4,500실 이상을 확보를 했대요. 참여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뭐 그걸로 다 차진 않겠지만 최소한 정상들이 묵을 숙소들은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다 완공을 했고 문제는 이제 따라오는 기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그 보좌관들 인력 요런 사람들에 대한 숙소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숙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가격이 뭐 10배 이상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무슨 국제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정식 참여 인형, 공식 초청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나서갖고 다 해주지만 그거 취재하러 따라온 기자들이나 또는 그거 구경하러 따라온 사람들까지 우리 정부가 맡아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올라서 숙박 수요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다행히 KTX를 통해 가지고 경주나 부산으로 이런 인원들을 나눠서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하고 중국에서 숙소를 서울로 해달라고 하는 별도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은 시주석은 정해진 데만 묵고 음. 트럼프 역시도 딱 정해진 데만 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주석하고 트럼프가 음. 서울의 모처에 숙소를 정하고 회의는 전용기나 또는 전용기를 이용해서 참석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호상의 비밀이긴 하지만 공공연하게 잡혀 있는 사실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들을 포함한 이제 정상 만찬을 아까 말씀드린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기 위해서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물론 그걸 가지고 왜 국민에 대한 불편을 끼치냐, 거기 결혼식 하기로 한 사람들은 뭐냐 이렇고 난리를 칠 수 있지만 이거는 국가가 독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애초에 그 영빈관 자리가 국유지였고 이 영빈관을 신라호텔이 현재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대관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지만 이때 판매했을 때 국가 행사나 관련된 유관 행사들이 있을 때는 우선 대관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매입 조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유지인데 이거를 신라호텔이 저희 여기다 호텔 지을게요 이랬더니 안 돼, 여기 우리 뭐 지어야 되고 하니까 아유 국가 행사 있으면 저희 그 조항을 넣으시죠. 그래서 아예 계약 조건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 더 웃긴 거는 신라호텔 측에서 영빈관 웨딩을 계약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 계약서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네, 있어요. 만일에 나라에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선 여기는 예약이 되면 국가 행사 등의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계약할 때. 예. 그래서 이건 약관에 있고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한테 개별 연락 취해서 뭐 이제 취소나 변경 조치 해드렸고 그래도 무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월 달에 하시면 1억 6천 정도 드는 결혼식 비용을 호텔에서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 경주에서 했냐? 경주에는 다 윤석열 지지자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경주를 한 건데 경주에 국제공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들이 국제공항으로 와야 되잖아. 여기 뭐 착륙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아휴. 애초에 여기가 인천, 제주하고 경주가 동시에 경합을 했었는데. 맞아, 인천도 있었지. 인천이나 제주를 했으면 공항 문제, 숙소 문제가 다 해결이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송도에 몰아넣으면 그냥 다 몰아넣고 남아요. 송도 컨벤션 센터 쓰고 그러면. 근데 회의장도 안 돼 있고 모든 인프라 여건이 안 돼 있는 경주가 이거를 땄다는 자체가 애초부터 선정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조직위원회 안에 코바네 컨텐츠 관련된 인사들이 들어가갖고 이 조직위원회를 운영을 했다는 거야. 잼버리 꼴 날 뻔한 거예요. 성렬이한테 맡겨놨으면. 근데 이거를 부랴부랴 지금 우리 5월 달에 인계받은 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리해서 6월이요. 6월 달에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가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것들이 싸놓은 똥 지금 처리하느라 쇠가 빠지고 있는데 저것들은 똥 싸놓고도 뭉개면서 똥 제대로 안 닦을 거야. 단체로 치매가 걸렸나 봐. 진짜. 지네들이 그러니까 해놓고. 똥을 아무데나 싸지. 치매 걸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울에 온다 이걸만 갖고도 이제 양쪽을 더 까기 위해서 트럼프는 직접 못 가니까 이렇게 까더라고요. 트럼프가 한국을 오는데 일본을 먼저 들렸다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일본보다 중요성이 밀리고 있다. 우리나라 왔다 가면서 일본에 갈 수도 있는데 일본 먼저 들리니까 미국이 일본을 더 챙기는 거다. 이러고 어그로를 끌고 있어요. 인간이, 아이고. 근데 이 모질이들아,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비밀 하나 가르쳐줄게. 아펙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행사를 잡은 게 11월 4일부터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뭔 의미예요? 11월 2일과 3일에 대한 트럼프 일정이 현재까지 공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혹시 그때 가까운 데서 만나나? 아니면 김정은이라도 어떻게? 어디 판문점에서 그때처럼 깜짝 만남 하나? 뭐 요런 추측들이 지금 실제로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분명히 이제 앞에 끝나면 거기서 가면 되잖아. 그럼 이제 미국 돌아가면 그 다음 날부터라도 뭔가 해야 되잖아. 일정이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이제 뭐 경호상의 문제 내지는 북한과의 조율 문제가 안 돼갖고 얘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온 김에 진짜 개운하게 한국에서 골프나 한번 치고 갈라 그래서 비워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골프를 여기서 쳐. 일단 일정이 비어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을 선호하고 중국은 주로 신라 호텔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정상 만남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숙소를 서울로 잡아달라고 별도로 요청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펙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됐거나. 근데 지금 억지로 지금 이거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총리 이하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주에 가서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한 달 전이지만 벌써부터 각종 뭐 기념 행사나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역대 최대 인원이 온대요. 예상은 3만이지만 아마 참가하게 되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쪽들도 훨씬 더 예상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AI 관련된 이니셔티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니셔티브가 그냥 새 날라가는 소리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어떤 기간과 제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꺼내놓고 거기에 대한 참여 기업들, 국가들의 협정서 내지는 MOU를 작성하는 것까지 구체적인 그 계획안들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각 국가에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블랙록이 있잖아요.
블랙록하고 MOU를 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다 오겠지. 올 수밖에 없지 이제. 관련해서 시진핑 방문하고 뭐 연관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국내에 있는 국내 체류 조선족들에 대한 국적 취득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한다라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애들이 날린 거예요. 결국은 또 중국에다가 퍼주는 거 아니냐, 짱깨들 들어와서 그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머, 정영진은 알리바바하고 그러니까. 협력하는데? 아니 공산당 기업이 알리바바하고 알리바바 지금 사실은 마윈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중국 국가기업 돼버렸거든요. 국영기업이지 거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조선족들에 대한 국적 취득을 좀 완화한다고 했더니 난리를 피고 있고, 오늘 제일 많이 리트윗되는 기사가 중국 관광객들 많이 받았더니 중국인들 범죄가 30건이나 된다. 30건 이나 된대요, 이나. 그래서 원래 사람들 모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정도 모이면 몇백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다툼이 있고 범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인들이 늘어나갖고 올해 중국인 범죄가 30건이나 나왔다고.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 비자 그거 제외해준 그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그럼 우리가 해준 거 아니잖아.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 안 좋은 내용들, 그리고 그게 서울 한국에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하에서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얘들이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것도, 그래서 얘들이 또 그거를 쓰더라. 트럼프가 한국에 와오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 거래. 그래서 트럼프가 오게 되면 윤석열을 보석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트럼프가 압력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 회로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뭐라고 하세요, 그구들은? 응? 무비자 6호 대구로. 대구시, 중국인 관광객 공약 박차. 이거 어떡할 거야? 아니, 경북도지사가 중국인들한테 5만 원 이제 뿌린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한다고. 아무튼 이렇게 아펙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황당하게 치러질 거고요. 이 아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MOU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하고 잠수함 MOU부터 시작해갖고 폴란드하고의 전차 계약, 기타 K9 자주포와 FA50, 여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대공 미사일 관련된 각종 군수 산업에 대한 추가 계약까지 요게 앞에 기간 내에 전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